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사관리 시스템 3.0 개정판이 나왔죠? 네, 개정판의 저자이신 이용석 대표님을 모시고 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 그 배경이랄까요? 그 내용도 좀 소개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사 컨설팅 하고 있는 서동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질문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인사관리 시스템 3.0 아마 초판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 걸 아마 아시고, 개정판을 또 추가로 또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직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책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용석입니다. 인사관리 시스템 3.0이라는 책이 올해 개정판이 나왔고요. 2017년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처음 예상은 이 책이 주목을 받는다거나 또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읽혀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정리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저희 인사관리와 관련된 경험을 정리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우선 이 책을 쓴 동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조직에 보편화되어 있는 꽤 오래됐죠. IMF에 의한 구제 금융을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인사관리 제도에 보편화된 모습인 성과주 인사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책 제목이 인사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출판사에서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 이게 뭡니까? 인사관리도 어려운데 게다가 시스템이라니.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꼭 붙여야 되겠다고 쓴 이유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목적을 잊고 인사관리를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목격하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기능 하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굳이 인사관리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인사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성과주의 인사관리에 대한 대안이어야 되겠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제가 인사관리 시스템 2.0이라고 이름을 그 안에서 정의하고요. 새로운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이 3.0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는 아직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인사관리 시스템 1.0과 2.0 중간 어디쯤에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1.5 정도 인사관리 시스템이랄까요? 뭐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인사관리 시스템 1.0이나 2.0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쁜가? 꼭 3.0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3.0을 어찌됐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담고 있는 책인 거잖아요. 네. 변화되면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 시스템 1.0, 2.0, 3.0의 좀 핵심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관리 시스템의 용어를 쓴 이유가 인사관리 목적이 뭐냐, 통합된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인사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인사관리의 목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인사관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의 특성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원하는 행동 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사관리를 한다. 이렇게 저는 인사관리 목적을 정의를 했고요. 1.0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인사관리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한테 기대했던 행동 특성, 2.0에서 기대했던 조직 구성원의 행동 특성, 3.0에서 기대했던 조직 구성원의 행동 특성이 다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 2.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 성과주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이 인사관리 시스템 2.0이 추구하는 목적은 조직 구성원들이 누가 잘하나 라고 하는 소위 이제 동료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도 하죠. 성과주의 인사관리라는 것이 시장의 논리를 조직 속으로 끌어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조직의 아주 기본적인 협력체라고 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협력체인데요. 이것을 전혀 부정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협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현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혀 잘못 이해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사관리 시스템 1.0은 아주 우리가 연공주의라든지 소위 성과주의 인사관리라는 것이 도입되기 전에 인사관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인사관리 시스템의 목적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뭐냐면 무직한 충성심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조직이 원하면 다 해라. 응? 조직이 명령하면 다 따라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미래도 보장하고 정년도 보장하고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인사관리 시스템 1.0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관리 시스템 3.0은 뭐냐? 사실은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지금 제 동영상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 회사에 아마 경영 방침 중에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전, 창의, 협력, 팀워크 이런 단어들을 아마 조직 구성원한테 요구하는 회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율, 뭐 책임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맞습니다. 하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관리 시스템 2.0 또는 성과주의 인사관리는 그런 걸 유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서 인사관리 시스템 3.0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도 다르지만 1.0, 2.0과 3.0은 아예 정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소위 이제 사람에 대한 가정, 조직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가정이 아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이 XY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시스템 1.0과 2.0은 철저하게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X 이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3.0은 Y 이론적으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직에 대한 이해인데 인사관리 시스템 1.0과 2.0은 조직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한다고 저는 이해해요. 근데 인사관리 시스템 3.0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정말 목적과 수단이 전혀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조직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기존의 1.0, 2.0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뭐 2.0, 1.5 적절하지 않냐 그러셨는데 글쎄요. 만일에 이제 그 상태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문제 없다면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업,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도전, 자율, 책임, 뭐 이렇게 정말 듣기 좋아라는 그런 그 행동들이 정말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 생존하거나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렵더라도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극복해서 인사관리 시스템 3.0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여러 번 봐서 네, 봐도 좀 새롭기도 하고 좀 네,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부터 많은 인사 담당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책장 어딘가에 이제 꽂혀서 읽기도 하고 같이 스터디도 많이 하시는 그런 책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책을 보신 분들은 이 책이 지식 노동자의 성과 창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지식 노동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책에 나온 단어들 중에서. 네, 그래서 이 지식 노동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피터 드러커의 경영의 실재라는 책에서 소개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벌써 뭐 1954년이죠. 네, 반세기가 넘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특별히 좀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 대표님께서 이 개념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지식 노동자처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지식 노동자처럼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 전에 소개된 개념인데요. 소개되었다는 것과 현실에 적용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굳이 지식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문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도로 성장하는데 그 노동자가 굳이 지식 노동자처럼 어렵게 일을 하거나 고도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몇 명만 그렇게 일을 했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일을 하는 환경도 바뀌었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저희 동기 구조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옛날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이제 저희 이제 육체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 육체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육체 노동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 잘하면 된다든지 또는 그 일을 자기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데 지식 노동자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이 내가 속한 조직 또는 더 넓게 생각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지식 노동자인 겁니다. 지금 뭐 MZ 세대 분들이 상당히 조직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들어가서 퇴직 빨리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이 원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과 조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변화도 생겼고 이제 점점 지식 노동자처럼 일하지 않으면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사관리 시스템 2.0과 1.0의 차이를 아까 이제 사람과 조직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있지만 인사관리 시스템 1.0과 2.0은 육체 노동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1.0은 경제적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2.0은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동료 이런 거 없는 거죠. 다 육체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왜 자율, 책임, 도전 이런 게 필요하냐면 지식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관리 시스템 3.0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식 노동자들로 하여금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그러한 인사관리 시스템 이렇게 정의해도 무방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존에는 그냥 주어진 일을 해나가기만 하면 됐다면 이제는 내가 왜 이 일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MZ 세대들 얘기 많이 나오는 것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맥락을 좀 잘 알려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직장들의 역할도 맥락으로 구성원들을 리드해 나가는 게 점점 더 강조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판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개정판 나온 책을 저도 봤는데 주로 3장의 인사관리 시스템 혁신의 출발점,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다음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에 있어서 좀 네. 오늘 좀 초점을 네. 맞춰서 내용을 말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변경이 됐고 좀 뭐 좀 변화를 주시게 된 좀 계기랄까요? 좀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사관리 시스템 3.0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기존의 1.0과 2.0의 차이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인사관리 목적이 뭐냐, 사람과 조직에 대한 관점이 뭐가 달라졌냐 이 설명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관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기능들이 인사관리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 시스템 2.0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은 아, 평가고 또 평가도 사실 평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상을 차등함으로써 동기부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인사결정, 승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목적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구 경기 같은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는 사실 이런 인사 결정, 급여와 승진 뭐 이런 것이 저희 축구 경기에서의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과관리 시스템이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또 실행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만들어져야 될 대상이 사실은 성과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판을 내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그 부분이 가장 취약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인사관리 시스템 3.0이 아닌 2.0에서 강조되어야 될 때 승진 보상 이런 쪽은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과 관리가 제일 취약했다고 생각하고요. 성과 관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취약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초판에서 그렇게 충분히 또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성과가 어떻게 창출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성과 관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역시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가 그렇게 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 커뮤니케이션만 잘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좀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아마 이제 성과 관리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성과 관리를 하지만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용은 그다지 충분하지 않은데 이제 형식적인 절차에만 너무 몰입해서 하지 않았는가, 너무 형식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뭐 형식적이야 뭐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성과 관리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인사관리 시스템 3.0이라는 것이 실행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파트를 중점적으로 개정판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더 수정할 부분들도 있긴 한데 우선 이 부분부터 수정을 하기로 하고 수정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 너무 성과 관리가 좀 형식화되거나 그리고 또 곡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과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실적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많이 가 있고, 그래서 뭐 진정한 의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랄까요? 그 개선해 나가는 그 내용들이 잘 가시화되고 있나? 많은 음, 조직들이 그 음,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과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리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네, 예, 그게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 음, 특히 성과 이야기 하다 보면은 평가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조직들이 좀 평가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4명 중에 3명은 그 성과 관리나 평가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한국에서 일하는 네, 글로벌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구성원들이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대표님께서 좀 개정판을 내시면서 평가를 좀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초판에 비해서. 그래서 네, 기존에 좀 평가 문제를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또 네, 그 서문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성과 평가 이렇게 좀 강조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성과라고 하는 개념 또는 용어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는 하는데요. 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성과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또는 정의하고 그 말을 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개인이 창출하는 성과를 우리가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직이 존재하고 뭐 모든 인사 관리든 뭐 경영이란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창출해야 될 성과라는 것이 어떤 걸 성과라고 이야기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다, 또 계량화되는 것 위주의 그런 것들을 성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막상 그런 것들이 뭐 성과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과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막상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잘 되냐 이거예요. 또는 과연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조직 내에 몇 명이나 되냐 이런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해도 수용성도 없고 계량화도 했는데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성과 평가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여쭤보셨던 이제 지식 노동자를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다루어 이제 전제하고 있는 노동자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식 노동자가 창출하는 성과가 참 어려운 거예요. 육체 노동자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매우 뚜렷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창출해야 될 성과도 사전에 규정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니까 이제 목표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목표에 의해서 평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물론 잘 직선 수준에 잡혔느냐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 육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현대 조직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면 평가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평가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데 성과를 많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과 관리가 잘 될 리가 사실 만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성과 평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육체 노동자 기존에 이제 판에서 제가 직무를 규명할 때 성과 책임, accountability 이 개념으로 성과 책임을 규명하자 했는데
제가 되게 많이 반성되고 제 초판을 읽으신 분한테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규명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사실 지식 노동자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육체 노동자는 가능한 법이죠. 기존에는 성과 체계만 뚜렷하면 성과가 뚜렷하니까 굳이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지식 노동자의 성과는 직무를 규명할 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식 노동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과 평가를 할 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등급을 내냐 안 내냐, 뭐 평가 등급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 평가를 이번에 크게 강조했던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제가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난번 초판에서 많이 좀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그냥 일하면서도 그것이 높은 성과냐, 그렇지 않은 성과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과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에 네,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제 그거를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면에서 또 하고 있기도 한데, 네,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됐을 때, 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네, 뭔가 가시화하고, 좀 네. 그런 과정이 성과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만 더 붙이자면 성과 평가를 해야 성과를 어떻게 창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구성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과 관리 뭐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죠. 그런 걸 알아야 성과를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성과는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과가 창출되고 또 인정받는 거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앞으로 더 성과를 더 많이 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관리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조직들이 이제 성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정량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정해놓은 뭐 약간 뭐 목표 달성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해져 있는 수치를 채우는 것처럼 이제 성과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성과랑 결과를 좀 동일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과 중심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제 측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그거에 따라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차등 보상을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거나 그렇게 좀 연결짓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실들이 좀 적절하지는 않다. 대표님은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인 것 같고 여전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대표님 좀 어떤 솔루션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평가의 대상인 성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수립된 목표를 가지고 실제 어떤 실적하고 비교해서 성과 평가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 노동자들을 저는 육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죠. 아마 많은 현대 조직에서 지금 조직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목표를 잡고 목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되게 이상하다. 또는 목표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 또는 목표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목표를 개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억지로 개량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이게 MBO잖아. 들을 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생각해서 그걸 버리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또는 어떤 기업들은 제가 보면 아예 안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걸 다 아시고 그렇게 해본들 다 의미 없다는 걸 다 아시고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거나 그냥 다면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의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사실 성과 평가가 아닌 거죠. 그냥 인성 평가, 평판 평가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말고 있다는 거죠. 정녕 중요한 성과 평가는 하고 있더라도 이상하게 하고 있거나 아예 안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성과 평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가가 안 되고 그것을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는데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렵더라도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육체 노동자와 같은 이런 그 성과가 아주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사전에
그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사전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성과의 경우에는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 노동자의 성과와 지식 노동자의 성과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 노동자의 성과는 육체 노동자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 노동자들은요, 지식, 정보, 아이디어 같은 이런 무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무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적으로 그것이 가치 있다 없다는 것을 사전에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성과가 만들어져서 실행되어져서 뭔가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그것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개념에 충실하게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도로 평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성과가 창출되고 난 이후라도 성과 그 자체만 봐서는 우리는 성과를 평가할 수 없고요. 그 성과가 실행되어져서 그 성과라는 것은 지식, 정보, 아이디어 같은 이런 무형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행되어져서 조직의 성과 창출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그 성과는 높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아마 외국 애들은 이런 개념들을 성과를 아웃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를 아웃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웃컴이 얼마만큼 가치 있느냐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임팩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인 아웃풋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웃컴, 임팩트 이런 요인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면 객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이 성과라는 것이 가치가 높다,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성과 평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찌됐건 성과와 결과는 다르지만 그 성과가 높은 성과인지 낮은 성과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려면 결과라는 것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참고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아웃컴이나 임팩트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 아웃컴과 임팩트를 보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조직의 기록으로 남기고 가시화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다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자체가 성과평가가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성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예, 결국은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가 취합하거나 확인해서 그 객관적인 취합되고 확인된 그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성과 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 정보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바로 성과 평가의 예, 특징이다, 특성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과를 아웃풋과 아웃컴, 임팩트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하고 음, 기록으로 남기는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이 성과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공식 방법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관리 시스템 3.0 보니까 초판 쓰여지고 벌써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이 책 나오고 나서 어, 아마 경영자분들이라거나 현업의 HR 담당자분들이라거나 다양한 대화를 좀 나눠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나오고 나서 좀 주변 반응이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좀 특히 좀 많이 공감 받으셨던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반론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내 생각이랑 다른데 이거 왜 이렇게 쓰셨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고 뭐 그거에 대한 그 반대 의견에 대한 또 대표님의 의견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을 써서 뭐 책을 많이 팔겠다 이걸 가지고 뭐 새로운 일을 도모해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되었고 네,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어 주셨던 것 같고 간간히 제 책 읽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읽혀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인사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다 불만이 있으셨던 거예요.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뭐 책으로 소위 참 하기 어려운 누구도 잘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약간 통쾌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관리 현실, 특히 이제 성과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되게 좋아하셨고, 어, 불에 넘치는 평가도 해주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꼭 자기는 인사관리 하는 사람한테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추천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이런 분들도 계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문제는 어떻게 였어요. 다 문제는 다 알겠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 주장하고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 3.0으로 가느냐. 근데 그 방법론이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탐탁지 않으신 거예요.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개정판을 냈지만 여전히 개정판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개정판이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저희 숙제인데 해봤냐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과연 좋은 기업으로 발돋움했냐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이야기를 해봤자 그럼 뭐 당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방어할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시도를 하고 있고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반드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어서 성공 사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저 스스로의 미션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이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방법이야 꼭 어느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같이 동참하셔서 기존의 잘못된 인사의 관행 또는 인사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의 도전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인사관리 시스템 3.0과 관련해서 이제 일단 뭐 공감되는 반응도 있었지만 좀 방어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냐, 인사관리 시스템 3.0을 이제 그런 사례를 혹시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어, 실제로 이제 그런 프랙티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들 중에서 혹시 인사관리 시스템 3.0에 좀 가깝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을 제가 이 책을 쓰거나 또는 제가 인사관리 업무하면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어, 인사관리 시스템 3.0이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는데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에 소위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몇몇 봤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지혜입니다. 음, 엄격한 성과주의 인사관리, 상대평가. 이게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좋은 결과는 이루지는 못했죠. 또 다른 회장이 취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재배치가 만들어 놓은 인사관리의 어떤 프랙티스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상징적인 게 뭐냐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상대평가적이고 또 이런 그 소위 그 우리 성과주의 인사관리의 표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지위가 승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제프리 이메트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에 담겨 있는 이런 이미지를 지우려고 이름을 바꿨대요. 퍼포먼스 디벨롭먼트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적인 그런 이미지를 없애려고 한 거죠. 성과를 디벨롭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평가보다는 수시로 일어나는 피드백 이것이 성과 관리의 소위 핵심적인 어떤 요소로 그 프랙티스를 가져가는 걸 직접 한국에서 HR 책임지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오랜 기간 동안 어, 어찌 보면 성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지금 판단해 보니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 과거의 그 관성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지인은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큰 기업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프랙티스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지희와 같은 규모가 아니거나 지희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쉬워요. 저는 지희의 방향 선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도전이죠. 그러나 그 방향 옳다고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좀 존중하고 우리는 그 판단을 한 지위에 그 판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인사 관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조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회사가 잘 되는 것은 지금의 인사관리 때문이 아니고요. 과거의 인사관리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인사관리 하시는 분들이 힘든 일이 뭐냐면 정말 앞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휘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성공하기를 마음속으로 항상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G가 이제 그런 또 도전을 하고 있군요. 사실 뭐 G 말고도 사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HR이라는 것에 과거에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인사관리 시스템 2.0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 3.0이 된다는 거는 저는 이제 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제 정답이 없는 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있는데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기존의 것에서부터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전환해 나가기 위한 각자의 고민들이 있을 거고 그 하나하나가 다 프랙티스가 될 거란 생각이 들고 그 변화 과정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아마 시사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덧붙이자면 어떤 시도를 하느냐는 것은 사실 다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부터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레빈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와의 짝별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관리들을 보면 제가 보기엔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형식적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인사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빨리 인사부서가 인정하고 정말 현업에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 관리가 조직 내에 정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본인이 과거에 누렸던 그런 시스템에서 누렸던 것들을 우리가 놓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관리는 인사부서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기업들이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승자의 저주랄까요? 좀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어요. 네. 과거의 영광으로부터의 좀 단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레거시가 많은 거죠, HR도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현실에서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은 많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것들이 유효한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고민을 그래서 해서 네, 선택을 하고 선택에 따라 포기를 직면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조직들이 맞습니다. 과제로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마지막으로 네,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관리 시스템 3.0으로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경영자분들, 주식장들, HR 담당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지금 막 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대표님이 만약에 그 경영자라면, 조직장이라면, HR 네, 담당자라면 좀 어떤 시도를 좀 해볼 것 같으신지, 아까 이제 언뜻 좀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네, 좀 어떤 액션을 취해보는 게 좀 효과적일까 좀 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조직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해주시다면, 네. 예. 뭐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데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라고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최고 경영자가 조직을 운영하는 수단으로 인사를 많이 활용했죠. 음, 거의 이제 자기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좋은 그러니까 성진을 일찍시켜 준다든지 또는 뭐 보상을 잘해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에
잘 따랐던 사람들은 또 개인의 영예를 얻었고요, 조직에서. 이런 관행을 이제 그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음, 최후 경제는 사실은 조직에서의 인사 철학과 인사 원칙을 실제 정립돼야 되지만 실행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상을 통해 가지고 조직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말 CEO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조직을 위해서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본인의 역할을 엄밀하게, 엄정하게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인사 철학, 인사 원칙의 정립과 정말 솔선수범, 실행 이런 거 정말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해왔던 일들을 끊어내는 일은 사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CEO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무조건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확실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는 일이 경영자한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조직장, 각 단위를 맡고 있는 분들도 어,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과연 조직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는가 아니면 더 일을 잘하는 실무자로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위에서는 조직장보다는 더 일 잘하는 실무자로서 더 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걸 인정받아야 또 더 높은 자리도 가고 인정을 받았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최고 경영자의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정렬되어져서 정말 조직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본업으로 생각하시는 실무 일을 잘하시면 조직장 되시는 건 꺼리셔야죠. 실무를 하셔야죠. 조직장으로서 역할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직장이 되시고 또 역할을 본업으로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HR 부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부서가 인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인사부서가 인사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요. 조직장들 또는 최고 경영자가 인사관리 주체로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고 올바른 실행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인사부서가 되어 가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인사관리 시스템 3.0 개정판이 나오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해소가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대표님이 하시고 계신 좀 새로운 시도들,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그런 활동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눌러서 살펴봐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